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청원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로 김수민 전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가반 득표자가 없는 흥덕은 김동원, 송태영 예비후보를 놓고 결선 투표를 진행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원에서 송재봉 전 청와대 행정관과 신용환 전 서원대 교수 2명이 경선을 통해 후보를 가립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청원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로 김수민 전 의원이 확정됐습니다. 김 전 의원은 서승우 전 부지사와의 여론조사 양자 대결에서 승리하며 공천장을 거머쥐게 됐습니다. 그간 정체되어 온 청원구의 변화를 바라는 구민들의 마음이 모인 것 같습니다. 충북 최초의 여성 재선 의원이 되어서 청원구를 아이 낳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김동원, 김학도, 송태영, 이욱희 예비후보 등 4명이 맞붙은 흥덕은 과반 득표자가 없어 김동원, 송태영 2명이 결선 투표를 진행해 후보를 가리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오는 4일 충북 8개 선거구에 대한 모든 후보가 결정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발표를 미뤘던 청원 선거구 후보는 민주당이 15호 인재로 영입한 신용환 전 서원대 교수와 송재봉 전 청와대 행정관이 경선을 벌이는 것으로 결정났습니다. 경선은 오는 8일과 9일 이틀간 일반 국민 100% ARS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결선 투표 없이 다득표자가 후보로 선출됩니다. 오선 중진 변재일 의원은 결국 공천 배제됐습니다. 이에 따라 변 의원이 앞으로 어떤 정치적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 앞서 예비후보 등록을 한 김재홍 전 강릉 영동대 총장, 유행렬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허창원 전 도의원도 자동 컷 오프됐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한편 경선에서 탈락한 김학도 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결선 투표에서 김동원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전 차관은 김동원 예비후보가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잘 제시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한편 오는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충북에서는 5곳에서 광역 기초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청주 구선거구에서는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한 이욱희 도의원의 후임을 뽑는 선거가 치러집니다. 또 청주 자선거구에서 개인적 이유로 사퇴한 민주당 한재학 전 청주시 의원 때문에 보궐선거가, 청주 타선거구와 제천 마선거구, 괴산 나선거구에서는 재선거가 치러집니다.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3.1 만세운동 열사들의 정신을 이어가는 한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음성군에서 가장 큰 만세운동이 펼쳐졌던 소이면 한내 마을인데요. 안재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40여 가구가 살고 있는 음성군 소이면 한내 마을. 지난 1919년 4월 1일 천여 명의 군중들은 일제의 총칼 앞에 만세를 외치며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음성군의 가장 큰 만세운동이었던 한내장터 독립만세운동은 마을의 자랑스러운 정체성이 됐습니다. 주민들과 출향인사, 유족들은 열사들의 독립정신을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지난 1981년 자발적으로 기미 독립만세 추념비를 건립했습니다. 3.1 정신이라는 게 똘똘 뭉쳐진 마음이걸랑 똘똘 뭉쳐진 마음으로다가 세계 평화를 구원하고 더 잘 사는 나라로다가 이렇게 만드는 길인데 그거를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단층 집에는 독립운동 정신이 벽화로 남았습니다. 기금을 걷어서 기념비를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또 마을 분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다가 이게 마을을 어떻게 꾸며볼까 해서 군에서도 이게 알게 돼서 이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소담한 마을 풍경 속 만세운동이 펼쳐졌던 그날의 함성을 기억합니다. 비록 사람이 살지 않아 빈집이 된 곳도 많지만 105년 전 3.1운동 정신을 되새기게 하는 공간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한내마을 복지회관에는 음성군 독립유공자들을 기억하는 다양한 자료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유공자 정보부터 당시 판결문까지 누군가는 기록하고 알려야 할 가치 있는 작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을의 역사라 그럴까요? 역사를 길이 보존하고 또 타에 알리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시간의 흐름 속 한내 마을엔 한적함이 감돌지만 그날의 독립운동 정신은 여전히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이 광복회원과 김영환 지사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주 예술의 전당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기념식은 독립선언서 낭독과 기념사, 3.1점 노래 제창, 만세 삼창, 기념 공연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해 기념식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은 독립유공자들의 정신을 이어받는 일이라고 말했었다며 충북은 지난해 출생 증가율 1.5%를 달성하면서 국민들에게 일말의 희망을 주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남자 프로축구 K리그가 개막했습니다. 프로 2년차를 맞는 충북 청주FC는 내일 홈에서 개막전을 치르는데요. 박원 기자가 훈련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시즌 신생팀의 반란을 일으킨 충북 청주FC. 최종 8위로 마감하며 프로 1년차 치고는 준수한 성적을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충북 청주가 두 번째 리그를 맞이합니다. 새로운 선수들이 눈에 띄는데 우선 주 공격수였던 조르지가 빠진 자리는 토트넘 유스를 거친 오두가 책임집니다. 키가 191cm인데도 빠른 스피드와 개인 능력이 뛰어나 지난해와는 다른 공격 플레이를 선보일 전망입니다. Hi Cheongju fans, I'm an attacker, I'm fast, I have good skill as well, so I'm looking forward to playing in front of the Cheongju fans this weekend. 김포FC에서 플레이오프 승강전을 경험한 공격수 윤민호도 영입했습니다. 앞으로 오두와 함께 최전방에서 골잡이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일단은 포인트적인 부분에서 뭐 10개 정도 달성하는 걸 목표로 잡았는데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10골 10도움에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터와 이정택 등 13명의 선수가 팀을 떠나고 11명의 선수가 합류했는데 비시즌 태국 전지훈련 등을 통해 축적한 팀워크로 개막전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또 올 시즌은 또 울트라 NNN 또 여러분들께서 더 열정적으로 응원을 해주신다면 저희 선수들이 운동장 안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시즌 목표는 플레이오프 진출. 1부 리그로 승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5위 안에 들 수 있도록 9개월간의 대장정에서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좀 더 강해져야 되고 좀 더 조직화돼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졌다고 좀 평가를 하고 싶거든요. 우리 백업 자원들이 두툼해졌다고 판단이 돼서 내일 열리는 홈 개막전에서는 전남 드래곤즈와 맞붙습니다. 다양한 상품이 걸린 경품 추첨 이벤트가 진행되고 간식을 판매하는 여러 푸드트럭도 운영됩니다. CJB 박원입니다. 울주 천전리 각석이 국보 지정 50년 만에 이름이 바뀝니다. 인근의 또 다른 국보인 반구대 암각화처럼 이 각석도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 즉 암각화로 불리게 됐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앞두고 두 국보의 암각화로서의 가치를 부각하기 위해서입니다. UBC 김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시 울주군 대곡천 중류에 위치한 안반에 새겨진 기하학적인 문양과 한문들. 상부에는 선사시대 문양과 각종 동물상이, 하부에는 통일 신라시대 성각화와 명문이 새겨져 있는 국보 147호 울주 천전리 각석입니다. 이유적은 국보 285호인 반구대 암각화와 함께 반구천의 암각화라는 이름으로 세계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각석 대신 암각화로 일원화가 필요하다며 명칭 변경을 문화재위원회에 신청했고 문화재위원회는 명문도 중요하다며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로 변경을 결정했습니다. 안반 하부에는 신라시대 화랑의 명칭 등 확인된 글자 수만 800자가 넘습니다. 울산시는 천전리 각석의 명칭 변경이 울산의 암각화를 대중적으로 더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 유사한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로 이름을 변경하는 것이 반구천의 암각화 특징을 더 정확하고 대중적으로 알리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시는 울산의 암각화 보존과 관리를 위해 올해 36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한반도 최초로 활쏘기 그림이 새겨진 반구대 암각화와 천전리 암각화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 국제적인 활쏘기 대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문화재청은 지난 1월 유네스코에 영문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내년 3월까지 유네스코의 현장 실사와 패널 심사 등 등재 신청서 평가가 이뤄지고 등재 여부는 7월에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UBC 뉴스 김영환입니다. 충북대 2024년도 신입생 충원율이 국가 거점 국립대 가운데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충북대에 따르면 어제 최종 마감된 대학 입시에서 입학 정원 2,965명 가운데 2,964명이 등록해 99.97%의 등록률을 보였습니다. 충북대는 내년부터 전공 자율 선택제로 정원의 25%를 선발하고 지역 인재 전형도 오는 2027년까지 20% 수준으로 확대합니다. 청주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은 임차 주택이 경매, 공매되거나 전세 계약 종료 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 주게 됩니다. 올해는 지원 대상이 청년 저소득층에서 전 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됐습니다. 청주시는 심사를 거쳐 신청인이 납부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4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청주시 공동주택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청주지법은 굳은 우레탄 폼을 녹이다 폭발 사고를 내 업무상 실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일용직 근로자 63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를 고용한 리모델링 업체 관계자 61살 B씨에게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4일 진천의 한 돼지 축사에서 숙소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폭발 사고를 일으켜 13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